안녕하세요. 특파원 K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에게 앞으로 국가 간의 권력 구도를 뒤바꿀 만한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이러한 제안을 한 배경에는 한국이 유럽특허청에서 전 세계 국가 모두를 제치고 1위를 기염한 데다가 다각적인 면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유럽특허청에서 전세계 국가들을 모두 제치고 한국이 AI 분야에서 특허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은 앞으로 누가 주도권을 쥐게 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갈릴 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 더 앞선 지능을 쟁취할 것이냐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산업에서 승기를 잡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한국이 이 분야의 특허에서 전세계 국가들을 모두 제친 것인데요.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허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특허가 지닌 독점성과 배타성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연구기관들은 이 중요성을 미리부터 체크하고 약 2천여 건에 달하는 AI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1983건에 달하는 AI 분야 국내외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말 유럽특허청이 발간한 특허와 4차 산업혁명 보고서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전세계 연구기관, 대학 출원인 중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시각지능, 데이터 분석 및 예측, 음성인식 및 자연어 처리, 복합지능, 생명의료 및 헬스케어 등 인공지능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전자연구원은 이번 연도 안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접목시킨 자율주행 인공지능 기술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아서 생명의료,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특허를 다수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전자연구원은 질병진단 및 예측, 인공지능 주치의, 건강관리 인공지능 등 의료 분야 인공지능 특허 출원을 다수 확보하게 되었으며 인간의 생물학적인 인지 및 신체 능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지능 특허까지도 출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이 조용하게 얼마나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는지 새삼 실감나는 상황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재난 안전이나 범죄를 예측하고 쓰레기 투기를 감시하는 공공기술에 접목될 인공지능도 특허를 출원해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거론한 인공지능 특허들은 앞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활발하게 사용하게 될 분야들입니다. 특허란 기술의 고유성을 인정받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로 돈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을 다른 국가나 기관이 쓰고 싶다면 한국에 로열티를 지불해야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도래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부터 특허를 출원해서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고 그 결과 전 세계가 모여들어 특허를 출원하는 유럽특허청에서도 기술 강국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미래 기술을 준비하고 앞서 나가는 것은 비단 한국의 기업과 기관들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아마존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일본인과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며 업무상에서 디지털 활용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이 23일 아태 지역 디지털 잠재력 보고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 수요와 정책 접근법이라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 호주, 인도,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대표적인 선진국들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5년 뒤에 각 국가들의 발전 속도를 예측한 것입니다. 아마존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디지털 기술 습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호주와 함께 노동자가 업무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비율이 60%대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한 반면 일본은 50%대를 기록하며 한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세대가 어려질수록 기술 활용을 훨씬 잘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일본은 세대의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기술 활용이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나 45세 이상의 노동자들은 일본 노동자 계층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디지털 고급 기술을 사용할 줄 아는 비율은 36%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아직도 구시대적인 일본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매체인 니혼자이 게이신문은 아마존이 해당 보고서를 발표하자마자 한때 기술 대국이던 일본이 현재는 전 세대가 디지털 기술 활용이 한국에 훨씬 뒤처지고 있다며 탄식하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은 해당 보고서 말미에 일본 기업들은 지금이라도 하향식 운영 방식을 탈피하고 디지털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쳐야 한다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디지털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국가 명암을 좌우하게 될 텐데 일본인들은 한국인과 노골적인 비교가 될 정도로 디지털 활용을 하지 못하는 아날로그적 면모를 탈피하지 못한다면 이는 결국 국가적인 퇴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보고서에서 한국은 디지털 기술을 정부, 민관, 곳곳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며 젊은 세대일수록 디지털 기술에 대한 습득과 응용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한국은 공공기관, 기업, 개인들 모두가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고 발전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기술 강국으로서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을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사업의 파트너로 골랐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한 언론에서도 미국이 앞으로 도래할 중국과의 6G 경쟁에서 한국을 가장 좋은 파트너로 고를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직 5G도 보급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6G는 시기상조가 아니냐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국가 입장에선 한 발 앞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6G 수준의 속도가 가능해지면 개인들이 동영상 시청을 할 때 입체적인 3D 홀로그램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뿐만 아니라 게임을 할 때에도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이나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도 5G를 능가하는 6G 기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최준일 카이스트 전자 및 전기공학부 교수에 따르면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율주행 기술의 경우 현재의 기술로는 차가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수준에만 그치고 있지만 6G가 가능해지면 5G보다 최소 수십에서 수백 배 빠른 초속도를 가지게 되고 연결 밀도가 10배 이상 상승하기 때문에 다른 차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인간의 도움 없이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즉 공상과학으로만 여겨지던 3D 홀로그래픽 영상이나 가상현실 게임, 자율주행 등이 앞으로 현실에서 구현이 가능해지려면 6G가 기반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6G가 설치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정부는 이 미래 산업의 핵심인 6G 분야를 중국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한국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6G 기술 개발 경쟁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손을 잡는다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되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발맞추기라도 하듯 삼성전자는 6G 백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6G는 앞으로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깔리게 될 데이터망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6G 산업을 장악한다면 삼성전자를 포함한 한국의 다수 기업들이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언론은 현재 미국이 다가오는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에서 승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6G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마치 과거 냉전 시대의 핵개발과 같은 기술 경쟁을 중국과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 승기를 잡기 위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6G 기술 개발과 관련된 라인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력 때문에 이미 한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국 정부는 6G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신사업자 연합을 구성했는데 이 연합에는 구글, 애플과 함께 한국의 삼성전자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한국은 이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은 삼성과 LG, SK텔레콤 등이 함께 6G 이동통신 기술에 뛰어들었으며 2021년에만 약 120억 달러가 투입될 만큼 본격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선 6G에서 중국을 이길 만한 월등한 실력의 파트너는 당연히 한국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우선 기업인 애플, 구글과 함께 연합에 포함시킬 만큼 중요한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점이 그를 반증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마도 향후 10년 안에 전 세계 곳곳에 깔릴 6G 시장은 한국과 미국이 장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기를 쓰고 따라온다 한들 한국과 미국의 기술연합에서 이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